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점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급 지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5강으로서 2급 지유농업사 자격시험 핵심 정리 제5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2급 지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강에서부터 제20강까지 내용 중 양성교재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핵심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급 지유농업사 자격시험 핵심 정리 제5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과수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수는 발육 부분에 따른 분류, 그리고 과실의 구주에 따른 분류, 이렇게 대별한다고 합니다. 먼저 발육 부분에 따른 분류는 진과와 외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진과는 한자로 참진자라 진짜과일 같고, 외과는 거짓 위자라 거짓과일이라는 뜻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진과는 씨방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감귤류, 포도, 복숭아, 감 등이 진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외과입니다. 외과는 진과와 달리 꽃바퀴가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말하는데, 이러한 외과에는 사과, 배, 무화과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실의 구주에 따른 분류로서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견과류, 장과류가 있습니다. 우선 인과류는 꽃바퀴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부위가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과류에는 사과와 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준인과류입니다.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준인과류에는 감, 감귤, 오렌지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핵과류입니다.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핵과류에는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견과류에는 호두, 밤, 아몬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과류입니다.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과류에는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 석류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화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해의 분류는 원의학적 분류하고 용도에 따른 분류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원의학적 분류를 보면은 초하류, 숙근 초하류, 구근 초하류, 관엽나무, 화목류, 특수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초하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하류는 한 해살이 풀로서 이러한 초하류에는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숙근 초하류입니다. 숙근 초하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가을에 땅 위 부분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움트는 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숙근 초하류에는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란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구근 초하류입니다. 구근 초하류는 땅속에 구형의 저장 기관을 갖는 식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근 초하류에는 백합, 달리아, 칸나, 튤립, 수선화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역나무입니다. 관역나무는 사철나무, 주목, 야자류, 호랑가시나무, 고무나무 등이 관역나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목류입니다. 화목류는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등이 화목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나무입니다. 특수나무는
난, 식충식물, 고산식물, 선인장류가 특수나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난도 특수나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네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화해를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화해의 분류는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분식용은 화분에 심어서 재배하는 식물로 주로 국화, 제라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절화용입니다. 아마 잘라서 어떤 꺾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꽃꾸지. 이러한 절화용에는 장미, 국화, 백화, 카네이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단용입니다. 화단용은 봉선화, 백일홍, 셀비어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자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자의 분류는 크게 교배종자, 고정종자, 영양종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교배종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배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해서 얻는 종자라고 합니다. 이런 교배종자에는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배추, 무, 가지, 호박, 참외 등이 교배종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정종자입니다. 고정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계속 선발하여 유전 형질을 고정시킨 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정종자에는 벼, 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재래종 호박입니다. 다음 영양종자입니다. 영양종자는 종자가 아닌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의 경우 우수한 유전 정보가 영양체 안에 간직되어 있어 유전 형질이 퇴화되지 않고 그대로 발현되는 종자를 영양종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양종자에는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 등이 영양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은 디펜바키아입니다. 덤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린, 꽃기린이라고도 한답니다. 학명은 유포비아 밀라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세티아의 학명은 유포비아 풀체리마라고 합니다. 다음 란타나입니다. 란타나. 다음에 잉글리시 아이비는 학명이 헤다라 헬릭스라고 합니다. 잉글리시 아이비는 다른 말로 양담쟁이 또는 서양 송악이라고 합니다. 다음 크론톤입니다. 크론톤은 학명이 코디에움 바리에가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든 크론톤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을 알아보면 디펜바키아, 기린, 즉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론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나리아 제비과 복수초, 학명은 아도니스 아무레니시스라고 합니다. 다음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학명은 나르시수스 타제타라고 합니다. 석산과라고 합니다. 다음 콜치컴입니다. 콜치컴은 학명이 콜치컴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디기탈리스는 학명이 디기탈리스, 영어는 폭스 글로브, 아마 여우의 장갑 같습니다. 디기탈리스도 시루에서 재배된 독성식물이네요. 다음에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학명이 델피늄 그대로입니다. 아주까리입니다. 다음엔 아주까리는 리시노스입니다. 리시노스. 그 다음에 시루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이 또 은방울꽃도 있네요. 은방울꽃은
학명이 코벨라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릴리 오브 더 밸리라고 계곡의 백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목입니다. 주목은 텍사스 커스피데이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페니스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은 학명은 텍사스 카스피다테라고 읽는 게 낫겠죠. 다음에는 프리뮬라 오브코니카입니다. 프리뮬라는 학명도 그대로 프리뮬라라고 하는데 앵초가라고 합니다. 앵초가는 프림로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실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의 이름만을 알아보면은 미나리아 제빛과 복수초, 복수초는 원일초, 설련화 또는 얼음색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수선화, 콜치컴, 디기탈리스, 델피늄, 아주까리, 은방울꽃, 주목, 프리뮬라 오브코니카, 이것이 시리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촉각을 자극하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무의 질감을 나타내는 잎에 있는 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육무 질감의 잎은 기누라, 백뮤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번들거리는 잎입니다.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잎이 되겠죠. 번들거리는 잎에는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월계수는 향기도 좋습니다. 또 피페로미아, 이러한 것이 번들거리는 잎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육질이 두꺼운 잎입니다. 육질이 두꺼운 잎에는 돌나물과 식물들, 즉 돌나물, 세덤, 에케베리아, 그리고 다육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귀물 모양의 식물, 즉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귀물 모양의 식물에는 틸란디시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공 모양의 꽃입니다. 공 모양의 꽃으로는 수국, 그리고 알리움쑥 속류, 알리움쑥은 파, 마늘류 등이 알리움쑥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 모양 꽃은 달리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한 형태의 꽃도 촉감을 자극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천남성과의 식물이 꽃을 포함하는데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토란 등이 이상한 형태의 꽃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으로서 라넌쿨러스, 양귀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멍난 잎, 대표적이죠. 몬스테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몬스테라가 구멍난 잎에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로는 코스모스, 국화과랍니다. 풍선덩굴, 무한젓가락 합니다. 다음 꽈리입니다. 꽈리는 가지과라고 하네요. 다음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은 길경과, 초롱꽃과라고 합니다. 다음 민들레, 길경과, 국화과라고 합니다. 다음 분꽃, 분꽃과고, 클로버, 두과죠. 콩과, 그리고 봉선화, 봉선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로는 코스모스, 풍선덩굴, 꽈리, 초롱꽃, 민들레, 분꽃, 클로버, 봉선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급 지우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5강으로서 2급 지우농업사 시험 핵심 정리 제5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2급 지우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강에서 20가지 내용 중 교재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핵심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